이번 시간에는 이 가시성 브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해서 톱뷰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또 프론트 뷰, 금방 보신 사이드 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방향도 달라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미려가 된 거죠. 가시성 브록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각 뷰마다 객체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려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각 뷰마다 DWG 파일로 익스포트 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델을 불러오는 것은 웨어하우스 클릭하게 되면 그 웨어하우스에서 모델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검색을 소나타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 탭을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자동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왔고요. 다운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현재 프론트 뷰죠. 현재 프론트 뷰인데 이것을 갖다 익스포트를 시킬 때 카메라를 갖다가 퍼스펙티브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해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파일 익스포트 2D 그래픽 이렇게 해서 DWG 파일을 저장을 하는 건데요. 이름을 주고 바탕화면에 이 소나타 DWG를 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옵션을 클릭을 해가지고서 버전을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를 할 건데요. 이게 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취소하고 나올게요. 하나 해놨으니까 취소하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오토캐드에서 DWG 파일을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열기 DWG 파일 바탕화면에 소나타 DWG 도면이 열리겠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중복된 선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킬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 좀 이렇게 객체를 갖다가 최적화 시켜야 되겠죠. All 엔터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전부 다 체크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중복된 것을 갖다 전부 다 제거를 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폴리선하고 선하고 중복이 돼 있다고 한다고 되면은 폴리선 따로 또 선이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는 끊지 않으면 체크해 놓지 않겠습니다.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3538개가 삭제되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좀 용량이 많이 적어졌겠죠. UCS 아이콘이 지금 가운데 따라다니니까 귀찮으니까 논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객체를 선택하고 B 엔터 선택점 인서트 할 때 그 선택점이 되겠죠. 여기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이름 이렇게 주고요. 블럭 편집기에서 열 수 있도록 체크를 해놓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려고 되게 되면은 이 매개 변수를 갖다가 가시성 선택을 해가지고서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갖다가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확인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위 것은 이름 바꾸기 톱이라고 하죠. 밑에 것은 사이드 뷰 세 번째 것은 프론트 그래서 이름을 주어줬고요. 현재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이름이 이제 톱뷰, 사이드 뷰 이렇게 프론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여기를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프론트 뷰를 맨 위로 이동시키고 싶으면은 그 위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쪽 브록을 불러왔을 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고요. 제일 첫 번에 인서트 시켰을 때 이 프론트 뷰부터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볼 때 안 보여야 될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안 보이게 될 객체를 선택하는 게 이거고요. 보여야 될 객체를 선택하는 게 이거고요. 요 첫 번째 것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페이드 값으로 보이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투명도 값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보여야 할 게 프론트 뷰에서는 어떤 건가요? 요놈 객체만 남겨놓고 요게 안 보여야 되겠죠. 엔터. 프론트 뷰에서 저 두 객체가 다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좀 보여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갖다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톱뷰 다시 톱뷰에서 안 보여야 될 게 이 객체하고 이 객체가 되겠죠. 확인 엔터. 사이드 뷰에서는 안 보여야 될 게 어떤 거가 됩니까? 요건 보여야 되고 요 두 개는 보이질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엔터. 그렇게 되면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정렬을 해야 되겠죠. 한꺼번에 갖다 놓고 하게 되면 객체 선택하는 게 나쁘니까요. 그리고 또 이 편집창에서 이것을 갖다 이제 그룹을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객체가 여러 가지 중복이 됐을 때, 만약에 이 객체를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했을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서 G 이렇게 묶어도 되는데, 다시 편집창을 닫았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그룹이 다시 풀어집니다. 이렇게 선택이 안 되고요. 참고 삼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G. 예, 이렇게 해서 다 설정이 됐고요. 그래서 한 번씩 켜보죠. 프론트 뷰에서는 요놈만 보이고 요거 끄죠. 그리고 다시 톱 뷰에서는 요놈만 보이고 사이드 뷰에서는 요놈만 보이게 되겠죠. 전체 보이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뷰는 미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에서 반전 값을 여기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고 레이블 갖다가 옆에다 붙이고 동작 값을 갖다가 반전, 매개 변수 선택, 엔터. 객체는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 예, 그래서 다 설정이 됐는데요. 이제 정돈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옮겨가죠. 무브. 그래서 어디쯤? 요 가운데쯤, 아니면 여기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가운데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옮겨가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브 하고 두 점 사이의 중간을 잡을게요. 두 점 사이의 중간. 네, 그래서 이 바퀴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는 이것도 두 점 사이의 중간, 여기와 여기에, 그래 가운데 딱 오겠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 프론트 뷰 봤을 때, 사이드 뷰 봤을 때 이렇게 위치가 서로 같게 되겠죠. 편집기 닫기. 그럼 소나타에 저장하겠냐고 물어보겠죠. 확인. 예, 그래서 이렇게 부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위치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하게 되면은 아까 같이 옮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삽입해서 소나타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현재 어디로 불러오게 되냐면은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죠. 그 기준점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게 되게 되면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가지고선 여기에 매개 변수의 기준점을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랬죠. 기준점을 어디로? 두 점 사이의 중간, 여기와 여기. 예,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인서트 할 때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소나타 이렇게 해서 불러오게 되게 되면은 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윈도우 여기 한번 해보죠. 이거 삭제하고요. 다시 불러올게요. 원본을. 예, 요건데요. 윈. 예, 그래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뭐 다시 또 불러와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불러와 가지고 두 개가 필요하겠죠. 이것도요. 그래서 이것은 프론트 뷰로 봐가지고 가시성에 의해서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보였다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원본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이것도 옮겨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정렬이 되도록 하고 분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객체로 된 거죠. 이것도 다시 객체를 선택하고 B 엔터, 기준점 1로 잡고요. 이름은 그냥 테스트라고 할게요. 여기서 브록 편집창으로 들어왔는데 매개 변수 줄 건데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선형,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립수 하나, 그리고 위도 또 늘려야 되니까 다시 선형, 엔터키 치면 다시 나오죠. 다시 선택하지 않아도 그 명령을 다시 실행한 거죠. 예, 스트레치 진짜 해야 되니까는 이 동작 값을 신축 여기서 해도 되겠죠. 신축. 그래서 매개 변수 선택, 방향 잡고 클릭, 프레임, 영역을 잡는 거죠. 그래서 객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엔터. 다시 위쪽 방향도 다시 엔터, 신축, 클릭, 방향 잡고 영역 잡고 객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엔터. 야, 그렇게 되면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치만 준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이 늘어나야 되겠죠. 요것은 요거만 늘어나야 되겠죠. 요 객체를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닫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창을 또 해야 되니까는 맥에벤스를 하나 더 줘야 됩니다. 다시 선형, 다시 엔터, 선형, 클릭하고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서 틀리시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점을 잡을 수 있게끔 요 객체가 포리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래킹을 해와야 되겠죠. 그 위치를 잡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고 그립수 하나.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신축에 대한 맥에벤스를 줘야 되겠죠. 맥에벤스 선택, 방향 잡고 프레임은 위에 오고 밑에 오고 이렇게 다 선택이 돼야 되겠죠. 객체는 여기서는 요 객체, 요 객체, 요거 따로따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가운데가 이쪽으로 갈 때 신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됐고, 요쪽에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신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다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되죠. 다시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쪽으로 늘릴 때 여기서 보면은 요선과 요선, 또 여기서 요선과 요선이 잘못됐죠. 닫고 다시 여기에 대한 수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동작 세트 선택,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선택을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그냥 프레임의 그 영역은 그냥 엔터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시 그 인식을 하고요. 여기서 객체가 추가할 객체가 요선이 빠졌네요. 그리고 요선도 빠졌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엔터 하고 다시 테스트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수정은 다시 그것을 갖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가시성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맥에벤스의 가시성, 위치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위치로 클릭하고 가시성 상태 다시 새로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죠. 톱뷰하고 프론트 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름 바꾸기 톱이라고 또 할게요. 그리고 요놈은 프론트.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톱뷰에서는 안 보여야 될 게 이게 되겠죠. 맥에벤스도 안 보여야 되겠죠. 엔터 하고 다시 프론트 뷰에서 안 보여야 될 게 이게 되겠죠. 요 밑에 있는 거요. 엔터. 이렇게 해서 한번 꺼볼게요. 완전하게. 이렇게 되면은 요 과시성을 항상 보여야 되겠죠. 다시 톱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론트 뷰. 이렇게 되겠죠. 스트레치 그 레이블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여기 켜놓고요. 요 스트레치가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리값, 물론 이것도 보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여야 될 게 요 맥에벤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이것은 엔터.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론트 뷰 그랬을 때 이것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니까요. 이것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죠. 다시 위로, 다시 가식성은 톱뷰.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이렇게 늘어나고 이것도 이렇게 늘어나고, 물론 이제 값을 주는 겁니다. 임의대로 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1000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1000 이렇게 값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총 내가 2000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중앙이 되겠죠. 요 가시성 아이콘이 따라다니고 싶다고 한다게 되면 그것도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치 할 때 요것이 포함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동작 세트, 수정, 그래서 엔터 하고 객체를 요걸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엔터. 이것이 늘어날 때, 여기서 늘어날 때 요것도 그만큼 옆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도는 이것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룹으로 G
이것도 그룹으로 G. 매개 변수는 그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되겠죠. 그래야 같은 자리에 올 테니까요. move 여기다가 클릭.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 자리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해야 되겠죠. 톱 이렇게요. 프론트 그리고 닫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요, 이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1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거리 유형이라고 해가지고선 뭐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분값에서 하고 싶게 되게 되면은 선택을 증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증분값을 얼마로 줄 것이냐, 10씩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10씩 이렇게 눈금자가 생기죠. 근데 100씩 주겠다 그렇게 되면 100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증분값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브록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정확한 값을 주고 싶을 때 주질 못하죠.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이제 10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쓰시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 매개 변수의 유형을 갖다가 증분으로 하지 마시고, 증분이나 이것도 리스트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값을 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없음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브록 편집기 닫기 하고 저장하고 선택을 하고 이렇게 스트레치를 늘려서 내가 늘릴 수 있는 값만큼 임의대로 하지 않겠죠. 3000 이렇게, 또 이쪽으로는 뭐 2000 이렇게 변경을 시키. 이게 또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 잘못됐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 그럼 이미 여기 막 중복이 됐으니까 선택할 수가 없죠. 이렇게 또 그룹을 이렇게 묶었었는데 다 풀어진다고 그랬죠. 지금 프론트 뷰가 잘못됐으니까요. 프론트 뷰만 보이도록 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걸 꺼버리면 되겠죠. 다시 마우스 우클릭, 아이콘을 우클릭 해가지고 동작 섹터 수정. 그래서 그냥 엔터 했습니다. 엔터 하고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 R이라고 있죠. 엔터. 그러고 제거를 일단 객체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추가 A 엔터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맞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잡고 엔터. 그래서 테스트 한번 다시 해볼게요. 프론트. 이제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다시 편집창 닫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죠. 수정을 할 때는 그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다시 이쪽에 값을 줘가지고선 250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다시 프론트 뷰 봤을 때 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창문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도화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좀 약간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저 도화도 이렇게 문의 크기에 따라서 틀릴 경우가 있죠. 화장실 같은 문은 좀 적죠. 그래서 뭐 한 800 정도 이렇게 하고 뭐 1200짜리 문을 쓸 때도 있겠죠. 지금 현재는 900인데요. 뭐 1200 이렇게 해서 1200 도화도 만들 수 있고, 이 벽체의 두께에 따라서 요것도 이렇게 벽체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재는 이 벽체 두께에 약 10mm 정도만 이렇게 크게끔 했는데, 벽체가 만약 200이다 그러게 되면은 요 문의 프레임은 220 정도 돼야 되겠죠. 양쪽으로 10mm씩 커지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220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값을 불러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220 이런 식으로 해서 벽체가 200이 있을 때는 벽체 두께보다 좀 프레임이 튀어나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이것을 다 설명할 건 아니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